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바일 익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고도 탈모가 좀 심하신 분들이 모발 이식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고 어떤 타입의 수술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결과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환자분의 이 모습인데 보면 탈모가 좀 많이 진행이 되셔가지고 요 이마가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요 헤어라인이 완전히 없으셨고, 요 뒤에 그 정수리는 좀 남아 있는데 그까지 머리가 완전히 빠져 있는 타입이셨고, 몸은 건강하셨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없이 건강 관리는 잘 되어 있는 편이셨고, 그동안 특별히 프로페시아나 아니면 아보다트 아니면 미녹시딜 같은 치료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발을 쓰지는 않으셨고, 갑자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보인다 해서 대부분의 이유가 그거죠.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의, 약간 있으신 분들의 탈모에 수술하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 나이를 너무 많이 까먹는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수술을 해가지고 나이가 어느 정도 리커버리 되는지도 이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어떤 타입의 수술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저희는 이 디자인을 한 건데, 보시면 이렇게 헤어라인을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여기 이 라인은 뭐냐면 좀 더 촘촘하게 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여기부터 뒤까지를 그냥 듬성듬성 하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밀도를 높이고 약간 덜 중요한데 밀도를 낮추는 게 우리가 뒤에서 얻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아주 촘촘하게 좀 우리가 심을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아까보다는 조금 밀도가 떨어지지만 이 뒤쪽보다는 밀도를 좀, 우리의 바람은 여기를 다 메꾸는 겁니다. 이걸 다 메꾸는 게 우리 목표였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 환자분과 이제 코오퍼레이션이 잘 돼야 돼요. 뒤에서 얻을 수 있는 모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환자분의 예산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상의해가지고 상담할 때는 예산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면모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료진들이 쓰는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비례해 가지고 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일단 이 디자인을 하고 이 정도 심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설명드리고, 우리가 또 요즘은 환자분들이 초이스할 수 있게, 만약에 예산이 좀 요거가 좀 다르다면 이런 초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뒤에 머리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디자인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부합되는 뒤에서 머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드리게 됩니다. 우리 환자분의 모습을 대강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 정도로 이제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헤어라인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는 밀도를 높게 하고 약간 적게 심기로 했었습니다. 이제 뒷모습을 보죠. 우리가 이 정도의 머리를, 요거는 이제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요거는 뒤에서 본 모습인데요. 이 정도를 다 커버하려면, 저희는 적어도 6,000모 정도, 7,000모도 좋습니다. 이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환자분의 예산에 따라서 이걸 다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 정도를 심을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 정도를 심는다 그러면 수술이 불충분한 수술은 아니고 예산에 따라 가지고 한 4,000모 전후를 심게 되는데, 헤어라인을 잘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여기까지는 갈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좀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일단 권합니다. 이게 맥스 5,000이라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맥스 5,000의 수술을 단독으로 하게 된다면 이 부위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커버할 수 있죠. 정수리까지는 안 갔지만 이 뒤쪽은 좀 남아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앞이기 때문에 여기만 잘 하고
대인 관계를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1년이 지나고 송년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인사를 많이 받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한 4,000모 전후를 심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혼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절개법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아래 위로 머리를 더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절개 아니면 비절개만 했는데 요즘은 절개도 하고 이렇게 아래 위로 막 머리를 뽑아가지고 또 심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혼용이라고 그러죠. 혼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절개로 2,000개 내지 3,000개의 머리카락을 더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맥스의 개념과 좀 다르죠. 이거는 비절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뽑아내는 거죠. 2,000개, 3,000개 뽑아내 심는 거고, 맥스 5,000은 일정한 길이와 너비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혼용이라는 거는 요거 맥스 5,000과 비절개 요거를 같이 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요까지 심을 수 있겠습니다. 뒤까지도 심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과는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어떤 게 더 보기가 좋으냐. 당연히 요게 뒤쪽에 그 맥스 5,000하고 그 다음에 비절개를 같이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요건 단 한 번에 대부분 다 끝나게 되고, 만약에 맥스 5,000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이것도 장점이 뭐냐면 비용을 적게 해가지고 앞을 잘 만들 수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1년 뒤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할 확률은 더 할 때의 이유는 앞에 머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뒤도 자신감이 있어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두 번에 나눠서 하긴 싫다. 그리고 어차피 한 번에 끝내고 싶다. 왜냐하면 내 나이가 꽤 들었기 때문에 뭐 1년 뒤에 2년 뒤에 하고 싶진 않다. 이게 아마 그 젊으신 분들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보면 젊으신 분들이 초이스를 할 때 비용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이를 좀 회복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 혼용을 좀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요 절개와 요 비절개를 하는 혼용 요법을 해가지고 한 6,000모 정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절개와 비절개를 같이 하는 혼용을 하게 되었고, 시간은 하루면 끝납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 아침에 오셔가지고 절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에 점심을 드시고 비절개를 오후에 합니다. 그러면 한 6시, 7시 정도면 끝납니다. 하루면 끝나게 됐죠. 네. 그래서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전후 사진이고 1년 뒤의 모습입니다. 대략 6,000모 정도를 심었고 이 부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시라면 1년 뒤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말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한 경우에는 축하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축하받을 만큼 많이 변했거든요. 그리고 환자분이 들어올 때 이 표정 자체가 상당히 좀 굉장히 들뜬 기분이죠. 왜 시험을 잘 봐가지고 좋은 시험지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갔을 때 그런 표정 비슷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봐달라. 그땐 당연히 축하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머리가 없는 시기도 겪으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셨고 5개월째 되면서 약간씩 올라오면서 이게 정말 잘 될까 하는 고민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확 좋아져가지고 1년째 되면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일단 이 헤어라인이 완전히 갖춰졌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밀도도 상당히 좋고, 여기가 꽉 찬 것처럼 보이죠? 꽉 찬 건 아닙니다. 6,000모 가지고 어떻게 이걸 꽉 차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남자들은 머리가 12만 개 있는데 이 정도만 3분의 1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4만 개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6,000모를 심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꽉 차 보일까요? 이거는 그 6,000개의 머리를 되게 효율적으로 심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에 밀도를 높이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6천모 가지고 4만 개처럼 보이게 한 거죠. 예, 이 앞에를 굉장히 잘 심었고 이 뒤도 가르마 부위를 잘 심어 가지고 잘 넘긴 거죠. 이제 이게 뭐 실제로 이제 머리를 감고요. 머리를 감고 밝은 불빛을 쏘면 빈대가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남들 볼 때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무스도 좀 잘 바르고 저 파마도 하라고 좀 권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연출을 잘하고 나가면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몰라보는 경우도 가끔은 있겠죠. 그럴 때 환자분은 되게 큰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분 좋은 거는 역시 이렇게 고도 탈모를 하고 머리를 많이 심었을 때 자기 나이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았습니다. 예, 오늘은요, 그 고도 탈모일 때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수술의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 다음에 그랬을 때의 결과, 우리가 환자분들이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초이스와 두 번째 초이스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물론 이게 비용적인 측면과 아니면 사회활동적인 측면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도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혼형 6천모 심었을 때 과연 정수리까지 침범하지 않았던 아주 고도 탈모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이제 뭐 1년이 다 돼가지고 폴업은 다 끝났고 약은 좀 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은 아마 꾸준히 드셔가지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앞으로도 계속 뵐 예정입니다. 예, 오늘은 고도 탈모에 대해서 고도 탈모 환자분의 혼형 절개법과 비절개법을 같이 하는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